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본인이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걱정들이 따르게 되는데요.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도 많이 써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덜하면서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계약서를 쓰겠지만, 경험이 없거나 처음 써보는 분들이나 몇 번 안 써본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계약서에 특약사항 하나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정 같은 경우, 대출 같은 경우가 자유로웠고 또한 잘 나왔을 경우 같은 경우들도 이런 조항들을 써두느냐 안 써두느냐에 따라 특약사항 하나에 울고 웃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말씀드려보면, 계약서 같은 경우는 크게 말씀드려가지고 부동산 표시, 계약 내용, 특약 내용, 또한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인적사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첫 장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확인 설명 사항으로 해서 3장으로 요새 나눠져 있죠.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처음에 한 장서부터 2장, 3장, 4장까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서 첫 장 같은 경우를 봐도요, 소재지나 또한 기본적인 계약 내용에는 금액들이 들어가겠죠. 이외에 보통 법조문들이 들어가고요. 그 상태에서 기본적인 법조항이 들어가고 그 밑에 특약사항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정 같은 경우, 대출 같은 경우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웠을 때에도 특약사항 하나에 계약금이 날라가고 안 날라가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계약금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금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수자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매도자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받았으면 2배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무효나 취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대출 같은 경우가 전 같은 경우도 잘 나왔을 때 같은 경우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극소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약 조항을 제가 넣으라는 그러한 영상들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계약을 할 때 은행권의 담보대출 같은 경우를 미리 알아보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 당시 계약을 하였지만 계약 담보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요. 너무 길게 주면 한쪽에서만 유리하고 매도자나 임대인 같은 경우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일주일, 길게는 10일 정도를 주면서 담보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조건 없이요, 임대인이나 매도자 같은 경우 돌려주면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들이, 대출이 잘 나왔을 때도 그런 특약 조항을 넣어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융권에 보면 담보대출이 규제를 하는 상황 하에서는 담보대출 같은 경우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최근 같은 경우는 특약사항 줄 하나에, 한 줄의 그 내용에 따라, 희비에 따라, 특약사항 하나에 따라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조항들을 넣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을 제가 너무 한쪽에만 유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돌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최근 상황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 될 거라고 이미 상담을 받았지만 최근 금융권에 담보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기간을 정하고요. 마냥 잔금까지 늘어진다 그러면 집주인이나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짧게는 일주일, 10일 정도 하에 담보대출이 일으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기간을 설정을 하고요. 담보대출이 설정이 안 됐을 때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꼭 넣어줘야 되는 그러한 최근의 부동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수자나 임차인의 책임하에 계약금을 뜯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할 말은 없을 거예요. 특약조항에 넣었기 때문에요. 법상에 따라 계약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계약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게 임대인과 임차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끔 풀어서 써주는 게 특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자체는 법조항에 명문이 되어 있고요. 이미 프린트가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상황이나 짚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특약조항에 넣어주면은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특약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야기 드려보는 게, 최근
부동산 상황 상가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동업을 시작할 때도요, 계약서 상가지만 어려운 상가 상황이지만 특약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쓴다고 하면은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서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나중에 재판이나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한 줄을 쓰더라도요, 꼭 읽어보고 확인하고 사인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업 같은 경우도요, 대부분 상가, 동업에 대한 계약서를 써줄 때 같은 경우도 임대인이 걱정이 되는 게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되었을 때는 임차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얼마를 반환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보면 동업의 경우 안 좋았을 때 서로의 신뢰가 깨지면서 어떤 분 한 명만,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동업을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두 명 중에 한 명만 와가지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계약 같은 경우도 임대인 같은 경우도 한 명에 대해서 다 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 보증금을 돌려주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동업을 시작할 때도요,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그러한 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동업을 했을 때도요, 통상적으로 반반씩 투자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계약 종료상 두 명이 같이 왔을 때 2분의 1, 2분의 1씩 반환한다는 그러한 명문을 규정을 해주던가요. 아니면 한쪽만 보증금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분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러한 조항 같은 경우도 특약사항에 꼭 기재를 하시면은 나중에 분쟁사항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동업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한 분만 단독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명이 갑을 관계가 있었어요. 동업자가 갑을 관계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갑을로 시작했지만 추후에 갑만으로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갑만 온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재작성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 같은 경우도 갑을이 같이 오게 하고요. 또한 을이 동의하에 갑으로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그러한 동의 문구를 넣어주신다고 하면요, 특약사항에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도 확실하게 누구한테 반환해야 되는지 그러한 그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쓸 때요, 써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그만큼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하나씩 어렵지만 계약서라는 것 같은 경우는 기본에 찍혀있는 소재지나 또한 계약사항 또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쓰셔야 되겠지만 특약사항 하나에 따라 울고 웃고 하는 나중에 그러한 갈림길이 생기기 때문에요, 특약사항 하나에서도 꼭 확인하시고 본인의 자필 서명하는 그러한 습관 가지시라는 말씀과 함께 3자가 봐도 확실한 그러한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잘 쓴 계약서고 중요한 계약서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